혹시 코멘트나 뭐 질문이나 있으신지요? 누구에게라도 좋습니다. 최성재 선생님 혹시 의견이나 뭐 주실 말씀 있으세요? 잠깐만요. 예, 예. 네, 우리, 네네. 그, 예, 우리 김기덕 교수께서 이제 이쪽 사회복지 철학 쪽으로 정말 많이 연구를 해서, 아주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인권의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복지와의 관계, 또 복지와 인권이 어떤 의미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공통적인 사항으로 이제 중요성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한 가지 이제 뭐 물론 이게 이제 담론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은 이 페이퍼의 내용들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제 실존 철학적인 차원 또는 뭐라 그럴까 휴머니스트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제 논리가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에, 그래서 좀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기는 것은 현재 지금은 이제 인권 문제를 얘기하거나 세계 인권 선언을 위시해서 이제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그 후에 이제 법으로 만들어진 국제 차원의 이제 인권법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보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그 인권의 핵심적인 건 하지만 이것 없으면은 인권이 성립 안 한 건 아니지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화나 국가적인 이데올로기나 또는 뭐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또는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이제 그것을 보편적으로 세계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게 인간의 인권의 가장 보편적인 그런 주장, 뭐 아르케라 그래도 좋고 뭐 하여튼 기본적인 가치관이라 그래도 좋은데 그게 이제 인간의 존엄성인데 그 존엄성이 갖고 있는 이제 문제점 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인간이 지금 실존 철학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전통적인 어떤 종교적인 개념이나 초월적인 개념을 벗어나 가지고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이 진화하면서 이제 발달해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뭐라 그러나요? 인간적인 역량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전통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종교적인 거 이데올로기야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왜 인권이 중요하냐? 인권을 우리가 증진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완전히 지금까지 얘기하는 뭐라 그럴까 저기 뭐죠? 존엄성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뭐랄까 논리나 가치로서의 그것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봤을 때는 굉장히 담론적인 차원에서 초기 차원에서 김 교수께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사람들이 공감을 얻고 이것이 좀 현실적인 차원에서 중요하게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 교수께서 생각하는 얘기 또 몇 사람들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인간의 존엄성이 갖고 있는 또 기본적인 한계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다른 대안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아까 얘기하는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는 내 말이 굉장히 좀 나한테 좀 불만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의미 주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보면 우정이나 호의나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실존 철학적 관점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결국은 실천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걸 행동으로 나타내는 데는 우리 이성과 논리가 이제 그것들을 뒷받침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이 우리가 실제로 인권을 정진하기 위해서 얘기했을 때, 뭐, 우리 조혜재 교수님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노인들이 차별당하고 학대당하고 하는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연령주의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뭐 개념이나 특수한 분야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준 노인에게만 주로 갖춰진 이런 개념이지만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이렇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인권이 왜 중요하고 왜 인권을 정진해야 되느냐를 얘기할 때 인간의 존엄성과 더불어서 김 교수께서 얘기하는 또 하나의 실존 철학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새로운 어떤 얼터너티브를 제안을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예. 보통적인 차원이지 이게 하나의 배치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논리가 조금은 또 좀 이렇게 전개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떤 이데올로기라든가 안 그러면은 이런 철학적인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냥 이제 실존 철학적인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했을 때는 맞는 개념인데 다른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지금 교수가 얘기하시는 그 내용들이 상당히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이제 논쟁 담론 차원에서는 좋은데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권을 정진하고 인권을 보장하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얼마나 이렇게 그 일반인들 뭐 우리 그 학자들이나 뭐 이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차원에서의 논거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해야 되는 것은 일반인들이 이거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느냐 하는 차원에서는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근데 이게 뭐 질문이 나는 코멘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코멘트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석진 선생님, 네. 네, 저 이런 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쑥스러워하는데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좀 지금 최성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제 실천의 부분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이제 그 문제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감이 되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저도 사실 이제 최성재 교수님처럼 이렇게 접근했을 때 뭐가 달라지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좀 가지고 듣게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또 읽고 들으면서 조금 생각이 바뀐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복지에 입문한 지 한 30년을 넘어서 이제 복지 쪽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제 자신이 굉장히 분열적인 자아처럼 제 자신에게 갖다 대는 기준이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지의 대상으로 또 대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규범적으로 가지는 어떤 생각들이 다르고 또 제 가족이나 부모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느낌이 다른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열적인 잣대를 가지고 제가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제가 분열적일 수밖에 없었고 좀 더 이제 통합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존재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항상 쓸모라는 기준으로 갖다 대던 그런 기준들이 그냥 그 자체, 인간의 휴먼 빙 그 자체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디그니티라는 좀 더 큰 잣대를 갖다 대는 것보다 좀 더 이제 편하게 좀 통합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이제 김기덕 교수님이 아까 이제 최성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제 실존적인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복지의 대상과 복지의 그러니까 보장의 주체가 있고 그다음에 보장의 대상이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이 아니고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존재 내지는 어떻게 보면 객으로 왔다 객으로 가는 존재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으로서의 이제 성찰을 줌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우리가 항상 인권을 생각할 때
예를 들면 노인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존엄을 보장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그래서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지는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왔는데, 오늘 저는 그 강의에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인권의 얘기를 할 때 그런 인권을 실천하는, 내지는 이렇게 맞으면 사회복지사나 실제로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이 인권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각자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누구를 뭐 보장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복지의 대상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우월한 내지는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누구나 환대 받아야 되고 누구나 보호 받아야 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겸손한 자세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을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와닿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재원 교수님. 혹시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한두 분 더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네네. 질문 드릴 게 하나 있는데, 네. 누구시라고 말씀? 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서지영입니다. 네. 예, 과학기술 영역과 또 사회복지 영역 그리고 철학 영역이 이게 좀 거리가 멀어 보여가지고 제가 감히 이제 사회복지 연구하시고 철학 연구하시는 분들께 뭐라고 코멘트를 하는 게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뒤로 좀 미루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앞서서 교수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교수님께서 이제 존엄과 존재의 차이를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그 최재성 교수님이나 또는 이제 석 교수님이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교수님께, 그러니까 김 교수님께서 포인트를 두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존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념의 사회적 정치적인 맥락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개념 자체가 존엄과 그 존재가 얼마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존엄과 존재 중에 어떤 거를 채택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그 개념 그 자체로만 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존엄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에는 그 존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 인간이 존엄한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일정한 그 잣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부분을 좀 깨고 그 인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태,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그 존엄하다, 존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잣대를 만든 어떤 그 국가의 권력, 그리고 사회복지 영역에서 그 개념을 채택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존엄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구분짓는 어떤 틀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그 존재 그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 그 어떤 정치적인 대안, 정책적인 대안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그 시민 공동체, 어떤 사회 공동체로 더 집중하자라는 것인 것 같은데, 정부가 그렇다면 어떤 글쎄 이제 존엄 개념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더 해주는, 그러니까 누군가라는 리스트를 앞으로 더 늘리고, 그리고 뭔가 해주는 어떤 그 공적 서비스의 목록을 더 늘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그리고 어떤 그 사회 공동체에
자발적으로 누군가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뭔가를 해줄 것을 바텀업으로 정말 풀뿌리에서 이렇게 고안해내는 이런 풍토를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정부가 노인 케어에서도 지역 공동체 중심의 노인 케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또 지역 어떤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를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이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게 지금 이제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이시는지, 아니면 또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어떤 뭔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정말 본질을 왜곡시키는 어떤 문제들이 숨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간단한 질문 있으신지요? 네. 누구세요? 네, 강남대학교 박영란 선생님. 네, 박영란입니다. 네. 네. 석재현 교수님이 분열과 통합 말씀하셨을 때 너무 공감이 됐고요. 계속해서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논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김기덕 교수님의 이제 오늘 발제를 듣게 된 거는 처음에 노인인권 포럼을 시작을 하면서 노인 인권은 노인 복지와 다르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했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노인 복지와 노인 인권을 같은 이제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이제 여러 논의해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거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제 확실한 것은 노인 인권이 침해받고 있는 게 이제 지구촌의 현실일 때 이거를 실천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건가가 여전히 고민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가끔 연락 올 때 그러니까 노인 인권 교육을,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노인 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약간 이제 그런 질문들도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당사자주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변화시켜 나갈 건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되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노인 인권 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오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덕 교수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해도 될까요? 급하신 조연 선생님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사실 김기덕 교수님 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토론에서 지금 발표해 주시면서 그래도 조금씩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은 뭐가 다르지? 사회복지 접근과 인권적 접근이 뭐가 다르지에 대한 것이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을까? 사실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고요. 근데 거기서 몇 가지 와닿는 단어가 인권은 권리고 그러면 복지는 의무인가? 굉장히 단편적인 그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마지막에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인권을 좀 더 깊이 학습하고 이렇게 수용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길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마지막에 조혜재 교수님께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70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투트랙에 대한 전략을 얘기해 주셨을 때, 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투트랙이 좀 이해가 좀 된 면이 있었습니다. 한 트랙은 지금 70가지 권리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70가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본 적이 있느냐?
없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하나의 트랙으로 가고 또 하나의 트랙은 지금 노인 그 권리 협약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요연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것은 계속해서 지지하고 추진하고 나가는 방향이 투트랙으로 이해가 됐고 그렇게 가는 방향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거가 맞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오늘 들으면서 느꼈던 점을 좀 공유를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그만 받아도 될까요? 네. 예. 네, 그러면 우리 김기덕 선생님께서 답해 주시죠. 네, 이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할 수 있는 거. 일단 그 대전제가요. 그 실존 철학자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하이데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대표적인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 자기 딱 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 철학은 직접적으로 쓸모없는 일이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를 던져보는 거다. 생각이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여서 지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거는 제가 뭐 거의 답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존재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효과를 만들고 어떻게 기능을 하고 이런 건 사실 과학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제 능력 바뀌고요. 다만 이제 그런 효과나 기능이나 작용을 그게 가장 중요한 실체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그것이 하나의 어떤 개념의 효과고 그 개념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요. 일단 공통적인 그냥 한 분 한 분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공통적인 질문을 만들어드리면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실존 철학으로 가자 생각해보자 라는 거하고 거기서 바로 부딪히는 문제가 인간 존엄성이라고 하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인권 담론을 만들 때 그러니까 인권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우리의 생각이나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한 1700년대 중반에 근대화가 되면서 인간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공동체 속에서 살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해보면서 일종의 그 비전 샤프트라고 하나요? 세우면서 종교적인 투쟁도 해봤고 과학적인 투쟁도 해봤고 철학적인 투쟁도 해봤고 정치적인 투쟁도 해봤고 그 투쟁 과정 속에서 하나의 결정체로 만든 게 인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권 자체를 저는 상당히 역사적 산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존엄이라는 개념도 또 권리라는 개념도 하나의 아까 이제 그 맥락적인 산물이고 그 당시에 그걸 담으려고 했던 그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서지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존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제 성경 속에서 이런 근본 개념이 있어서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인권 담론 속에서 쓰여지고 있는 이 존엄이라는 개념이 디그니타스인데 이 디그니타스의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굉장히 나무 위에 올라와서 팔짱 끼고 세상을 내려다보는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이 들어있는 한 환경 문제라든지 기후 문제라든지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가 돼서 또 이제 논리적으로 이 존엄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성경식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초월적인 걸로 주어진다거나 자연법적으로 주어진다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 결단해서 이제 결단주의라고 이제 하나의 뭐 결단주의
아니, 우리 인간이 뭐 제일 중요하지.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라고 하는 정말 이렇게 생존의 문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최근처럼 전지구화 되면서 종교적인 갈등도 심해지고 아까 그 조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을 구성하는 정체성들이 전부 인터섹셔널리 굉장히 중첩되면서 이 다원화가 기본이 되면서 이런 상태에서 존엄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과연 좀 의미가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근본적인 개념으로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좀 더 근본적인 개념. 조금 더 근본적인 개념. 근본이란 말이 숨어있는 개념이 아니라 보다 더 현실적인 개념. 보다 더 우리가 더 벗어날 수 없는 개념. 이거는 우리가 존엄은 피해갈 수 있어도 존재는 못 피해가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뭐 저의 그냥 전제지만 현존 사회복지도 근대화의 산물이고 인권도 근대 이념의 산물이라면 우리는 그걸 어떤 넘어서는 생각, 진짜 그런 의미에서의 포스트 모던한 생각, 과연 인간 존재가 뭘까? 인간 존재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살아왔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거고 제가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좋은 도구, 좋은 개념 도구거든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에 대해서 뭔가를 딱 부여해주는 소위 딱 그 표상을 딱 만들어주는 참 좋은 개념인데 그걸 이제 권리라는 이름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석재현 교수님 뭐 손님 반대 얘기를 했는데 우연히 이 지구상에 태어난 우리가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좀 말이 좀 심한가요? 어떤 권리가 있을까? 좀 우리가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성에 갔잖아요. 화성 가서 빨리 가서 거기다가 이제 내 거 하면 내 건가? 그래서 이제 권리라는 개념이 물론 근대 이후의 상황에서는 권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개념이었어요. 한 개인이 탄생을 하면서 그 개인을 중심으로 우리의 그 세상을 구성해 나가는 개념은 참 좋았는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게 자꾸 이제 권리가 자꾸 충돌하는 그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그걸 바라보는 유권자의 권리와 그게 돈을 내는 이제 그 공동모금에 돈을 내는 사람들의 권리와 이런 권리들이 계속 충돌해 나가면서 권리에 더 자꾸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이게 좀 근대 담론이 좀 이렇게 좀 한계 오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좀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소박한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지영 선생님이 그 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역운동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 밖에서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 좋은 공동체 운동, 좋은 시민 운동, 또 뭐 선배 시민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국가 밖이라고 해서 시민사회라고 해서 그게 아주 자연스럽고 이상적이고 공감하고 원초적인 공간이냐 그 공간이 그 공간이다. 막스트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공간이 그 공간이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새로운 가능성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저 뭐 말 오래도 되나요? 네, 중요하죠. 저는 그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케이스 보편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예외적인 케이스 가능성의 케이스가 등장했을 때 그 하나의 개별 케이스가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로서 깊이 있는 집중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운동 속에서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어떤 공동체로서의 의무감이 살아있는 이런
어떤 사례가 있다면 참 연구해볼 가치가 있고, 이제 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 참 이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글 자체가 좀 두서가 없어서 제가 이제 이 인권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이 복지권이라고 하는 게 구성이 될 수 있을까? 소위 웰페어 라이트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근데 근대 인권을 찾아보니까 근대 인권이 실제로 이제 그 두 사람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있었던 이런 아이디어, 소위 로마 시대의 법적 아이디어를 근대에서 끌고 왔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 그게 지금 투표권을 가지고 자본주의적인 자본 능력을 가지고 또 가족 사회에서의 어떤 가부장권을 가지고 이런 어떤 구조화된 사회 속에서 항상 밀려나고 마지나라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 우리 사회에 기여할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뭔가를 기여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 뭔가를 쓸모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전통적인 권리 담론에서는 권리를 요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근대 권리 담론이 이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 걸림돌 아닌 걸림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어떤 유권자가 내 세금을 우리의 공동 자산을 왜 저 정신장애인에게 줘야 되냐. 저 사람은 우리 사회에 앞으로 기여를 하거나 쓸모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권리가 부여될까라고 했을 때 상당히 사회복지 철학자로서 궁색해서 그러면 이걸 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좀 했고요. 그 이제 박영란 교수님께서 그러면 인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저도 상당히 좀 깊이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제가 이제 그 인권에 대한 그 생각이 넓지가 않고 좀 제가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이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일단 인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그 교육 자체가 좀 단편적이고 인권에 대해서 알리고 역사를 알리고 하는 이런 소위 역사 기록학적인 인권은 언제 태어났고 뭐 어떻게 됐고 내용은 어떻고 인권의 쓸모는 어떻고 이런 역사 기록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인권의 이력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력서가 아니라 인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이 좀 집단적으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가려서 그 조혜리 교수님 말씀대로 인권을 어떻게 어디에서 어떻게 적합하게 쓸 때 사회복지가 어떤 식으로 결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인권을 공부했으면 어떨까 진짜 막연한 생각입니다. 충분히 대답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아주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 발제를 들으시고요. 복잡하게 만들어서 아닙니다. 계속해서 뭐 두서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더 이상 두서가 있을 수가 없는 잘 따라가면서 읽으면 아주 엄청난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좋은 글을 쓰셨습니다. 일단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말할 것도 없이 발제를 맡아주신 김기덕 교수님 그리고 최혜지 교수님 감사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권위원회 이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2차 노인인권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뭐